문법 요소 중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동작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제의 종류 보시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과거, 현재, 미래 많이 쓰죠. 그치만 과거가 뭐야? 현재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과거는 과거지.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사건시와 발화시입니다. 사건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발화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사건이 과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는 발화시가 사건시와 일치할 때입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말해야지 현재 시제가 되겠죠.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입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말하는 시점이 사건시보다 더 먼저여야지 미래 시제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을 가지고 시제의 종류를 따져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즉 사건시가 말하는 시점, 즉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를 말합니다. 실현 방법으로는 이제 크게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로 이제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어미, 우리 어미 있죠. 어미는 어간하고 세트인 요소인데 그 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말어미, 이 단어의 말에 오는 어미가 있고 그 어말어미에 선행한다 라고 해서 어말어미가 아니라 그 앞에 어간하고 어미, 그 중에서 어말어미, 단어의 끝에 있는 어말어미, 이 사이에 낀 어말어미보다 먼저 있는 요게 바로 선어말 어미거든요. 그때 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높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시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종류에는 at, ot이 있습니다. 자, 지금 at과 ot은 같이 혼용해서 쓰이는데 앞에 결합하는 용언어간이 이제 양성 모음이면 at, 음성 모음이면 ot이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은 동생이 많이 아팠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면 아프다 에다가 at이 결합하고 다가 결합한 형태고 요게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팟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t, ot 등이 있는데 자 지금 요거는 at과 ot이 두 번씩 반복됐죠. 그래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두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아주 단절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과거에서 끝난 그런 시점을 말할 때 adot, ot을 씁니다.
나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었다. 그냥 살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살았었다 라고 하면은 아예 정말 과거의 과거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과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더가 있는데요. 더는 회상선어말 어미라고도 해요. 그냥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회상을 할 때 사용합니다. 너 아까 잘 뛰더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을 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한번 훑고 가는 식으로 보도록 합시다. at과 ot은 완결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 자, 부은 게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at, ot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잠은 다 잤다. 자, 아직 잠을 자지 않은 상태죠. 미래의 상황인데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겪은 일처럼 너무 확실해. 이런 의미로 지금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 같은 경우에는 바라시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다르거나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다룹니다. 아까 말한 단절된 과거 나왔죠? 그 다음에 더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말하는 이가 실제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에는 제약이 하나 있는데요.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 나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학교에 가더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가능해요. 어제 너가 학교에 가더라? 이거는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회상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어가 1인칭 나나 저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쓸 수가 없다는 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관형사형 어미 나왔는데요. 자, 관형사형 어미는 이전에 용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장 성분에서 숱하게 다뤘기 때문에 굳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종류만 언급을 할게요.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던으로 우리는 시제를,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은 뒤에 낮잠을 잤다. 파랗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다. 처럼 실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법 요소뿐만이 아니라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제, 옛날, 아까, 그저께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지? 당연히 과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즉 사건식과 말하는 시점,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실현 방법은 당연히 과거 시제와 똑같이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는, 니은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앞에 오는 용언 어간이 지금 여기 성주가 김밥을 먹는다처럼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는,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니은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간다처럼 이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니은이 붙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이제 니은과 는이 있는데요. 자, 똑같죠? 형태가 비슷해서 요 둘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은 이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다. 나는 대학생인 형이 부럽다. 등과 같이 실현됩니다. 시간 부사어는 지금, 오늘, 금방 등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출석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미래 시제 넘어가 봅시다. 미래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 시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를 말합니다. 실현 방법은 똑같이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시간부사어 이렇게 있는데요. 선어말어미에는 get과 리가 있어요. 자, 근데 리는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좀 약간 옛날 어투 느낌이 나는데요.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저녁에는 반드시 숙제를 끝내리라. 자, 요런 말 잘 안 쓰죠. 하지만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입니다. 그리고 get은 많이 쓰죠. 오후에는 날씨가 맑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날씨를 이제 예보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선어말 어미 get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get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측을 나타내기도 해요. 지금쯤 경기가 시작했겠다. 이런 경우에는 추측을 나타내죠. 두 번째,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는 꼭 시인이 되겠어. 그쵸? 나의 의지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너 혼자 다 할 수 있겠니? 지금 너가 능력이 돼서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서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실 지금 get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것보다 부수적인 의미가 더 많죠. 그래서 이 get의 용법을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어서 관형사형 어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을과 리을것이 있는데 이때에 것은 의존명사이고 이게 이제 합해진 구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어미라기보다는 합쳐진 형태라고 보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떠날 때 다시 연락할게. 기차가 곧 출발할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부사어는 내일, 모레, 글피 등이 있어서 내일 영화를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미래 시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뉘고요. 아까 초반에 도입부에서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점을 나타내지만 동작상은 그 시제 안에서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작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주로 보조용언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요. 진행상은 당연히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실현 방법은 아까 보조용언으로 된다고 했는데 고 있다, 가다 이런 것들 다 보조용언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으면서 같은 어미로도 실현이 됩니다. 선미가 춤을 추고 있다. 벌써 올해가 저물어 간다. 대호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나 어때요? 지금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죠.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할 때 있다, 아어버리다, 아오고서 등이 있는데 교실에 오니 벌써 청소가 끝나 있었다. 완료된 거죠. 주호는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다. 이미 먹고 없어요. 완료됐습니다. 대호는 신문을 보고서 신문 보는 행위를 완료하고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제와 동작상을 구분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부르면서에서는 진행상, 즉 동작상이 나타나고 하였다, 했다에서는 엇과 같은 과거 시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에서도 동작상과 시제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위 문장은 시제 자체는 과거이고 청소를 하던 당시에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고 있다. 여기 고 있다는 진행상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고 있다는 당연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시면 송화가 구두를 신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송화가 구두를 지금 신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송화가 구두를 신은 채 있는 상태라는 지속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의 중의성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아무 용언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고 있다의 중의성은 주로 착용동사에 한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착용하고 관련된 동사를 우리가 흔히 착용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신다, 그 다음에 벗다, 그 다음에 쓰다, 그 다음에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착용동사이고 요런 용언들하고 결합했을 때, 고 있다 결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과 지속의 의미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